2017년 8월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검은 물속을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어요. 등 뒤에서는 총성이 울려 퍼졌고요. 물 위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군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멈춰! 거기서!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이었으니까요. 숨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발끝에 처음으로 낯선 땅이 닿았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결국 서울의 한 작은 유도 도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북한 유도 국가대표였던 한 청년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예요. 이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미화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현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한 기록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이런 실화 기반 스토리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세상 밖으로 꺼내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명 김태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설정은 각색되었어요. 2000년대 후반 북한 북부 지방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태준은 어릴 때부터 남들과 조금 달랐어요. 키는 또래보다 한 뼘은 더 컸고요. 동네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 늘 이겼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던 교사였어요. 가난했지만요. 누구보다 운동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아, 넌 몸이 좋다. 공부로 출세하기는 힘들어도 운동으로는 길이 열릴 수 있어. 아버지의 권유로요. 12살이 되던 해에 처음 유도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옷을 잡고 넘어지고 굴러다니는 게 그저 재미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매트 위에서만큼은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회, 도대회에서 차례차례 우승을 차지했어요. 16살에는 평양에서 내려온 지도자에게 발탁돼서요.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됩니다. 평양 국가체육촌의 합숙훈련소였습니다. 처음 평양으로 올라가던 날이었어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태준은 혼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마을의 이름을 알리자. 메달을 따서 영웅이 되자. 하지만 국가대표의 현실은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새벽 5시 기상이었어요. 러닝, 웨이트, 매트 훈련, 기술 훈련, 스파링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5끼를 먹었지만요. 극한의 운동량 때문에 배가 차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밥은 분명 잘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늘 부족했어요. 배고픈 상태가 당연한 삶이었죠.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하면서요. 태준의 세상은 또 한 번 크게 흔들립니다. 2010년대 초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열린 국제 유도대회였어요. 체육관 밖으로 나와 버스 창밖을 내다본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의 몰락이라는 교육 내용과 달리요. 거리는 차로 가득 차 있었고요.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게마다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어요. 저건 다 거짓말이다.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배웠는데 눈앞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 대회에서 태준은 동메달을 땄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와 받은 포상은요. 작은 아파트 한 칸, TV 한 대, 그리고 쌀 포대 몇 개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가족이 한동안 굶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메달의 기쁨은 곧 압박으로 돌아왔어요. 동메달은 시작일 뿐이다. 다음은 금메달이야. 훈련 강도는 더 심해졌고요. 외출과 연락은 더 철저히 통제됐습니다. 그때부터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이 항상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걸 태준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평양 국가대표 합숙소였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통제된 환경에서요. 태준에게 찾아온 건 사랑이었습니다. 탁구 국가대표로 뽑힌 1살 어린 여자 선수였어요. 여기서는 가명으로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훈련 후 체육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연애는 엄격히 금지돼 있어요. 훈련 집중에 방해된다는 명목이었지만요. 감시와 통제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요. 늘 밤에 늘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낮게 속삭였어요. 오빠, 진짜 이 나라가 좋아요? 그 질문은요. 태준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에서 봤던 거리가 떠올랐어요. 형광등이 꺼지지 않던 상점들이요.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재생됐습니다. 우리가 배우던 세계와 너무 다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큰 비밀을 꺼내 놓았어요. 나 오빠가 하나 더 있어. 몇 년 전에 탈북했어.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 북한에서 탈북은요.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가문 전체를 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요. 수진의 가족은 몰랐다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겨우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가끔 몰래 전화가 와. 한국은 완전 다른 세상이래.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요. 태준의 머릿속에는 탈북이라는 단어가 희미한 그림자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구체적인 결심으로 바뀐 건요. 전혀 다른 사건 때문이었어요. 2010년대 중반 국제대회였습니다. 컨디션 난조와 부상 끝에요. 예상치 못한 1회전 탈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요. 혁명화라는 이름의 탄광 노동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요. 무너질 것 같은 갱도 안에서 끊임없이 석탄을 날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는요. 일하다 쓰러진 한 중년 남성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숨이 멎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냥 나약하다고 욕만 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았죠. 아, 여긴 사람이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 곳이구나. 탄광에서 돌아온 뒤요. 태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같이 떠나자.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직 용기가 없어. 잡히면 끝이야. 우리 가족까지 다칠 수 있어. 마지막으로요. 수진은 한 가지 부탁을 남겼어요. 오빠, 나중에 한국 가게 되면 제발 우리 오빠 좀 찾아줘. 그날 밤 이후요. 태준의 탈북 결심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갔습니다. 2010년대 후반 함경북도 북부였습니다. 국경 인근의 한 마을이었어요. 유도 훈련 중 반복된 부상으로요. 태준은 잠시 고향으로 내려가 요양 겸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늘 감시 속에 살던 그에게요. 처음으로 주어진 한 달간의 공백이었어요. 태준은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부모님의 얼굴에는요.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여기서 나가고 싶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는요.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내가 더 자유로운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였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요. 오래 숨겨두었던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이게 평생 모은 돈이다. 위안화 5천. 이걸로 브로커를 구해라. 난 여기서 늙어 죽겠지만 너 하나만이라도 살아남아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준은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다음 날부터 그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국경지대에서 활동하는 탈북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그는 40대 중반의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녀를 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가대표를 빼내는 건 처음이야. 위험 부담이 크니까 돈도 더 필요해. 요구 금액은 1만 5천 위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준 돈만으로는 모자란 액수였습니다. 태주는 결심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졌던 작은 특권들을 모두 팔기로요. 동메달이요, 포상으로 받았던 TV, 시계, 자그마한 값어치를 가진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손에서 떠나보냈습니다. 한 달 가까운 준비 끝에요. 드디어 탈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17년 8월 15일 밤이었어요. 함경북도 두만강 인근이었습니다. 우연인지 혹은 의도된 선택인지요. 그날은 남쪽에서 부르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이었어요. 태주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꼭 살아계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요. 아들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어요. 어머니는 끝까지요. 치료 잘 받고 올라오라며 그의 탈북 계획을 모르는 척 눈물을 감췄습니다. 그렇게요. 태준의 마지막 북한 밤이 천천히 막을 내렸습니다. 2017년 8월 15일 밤 11시였습니다. 국경지대 옥수수밭이었어요. 새까만 밤이었습니다. 별빛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하늘 아래요. 태주는 검은 옷을 입고 혼자 국경 쪽으로 걸어갔어요. 약속 장소인 옥수수밭에 도착했을 때요. 이미 그곳에는 정의가 나와 있었습니다. 왔지?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마. 두 사람은요. 몸을 최대한 낮춘 채 옥수수 사이를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닿는 잎사귀요. 무릎 밑을 파고드는 돌멩이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요. 앞쪽에서 불빛이 어른거렸어요. 국경 경비대 순찰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두 명의 경비대원이었어요. 그들 사이를 스쳐가는 연기 냄새와 발자국 소리가요. 바로 옆, 겨우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들렸습니다. 태준과 정희는요. 몸을 땅에 바짝 붙인 채 숨소리도 죽이고 시간이 멈춘 듯한 5분을 버텼어요. 순찰조가 멀어지고 난 뒤에야요. 정희가 낮게 외쳤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가자. 철조망 앞이었습니다. 잠시 후요. 눈앞에 3미터는 돼 보이는 철조망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녹이 쓴 펜치를 꺼내서요.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딱딱거리는 금속 소리가요. 두 사람의 심장 박동과 뒤섞여 울렸어요. 대략 10분이 흘렀을 때요. 겨우 사람 하나가 몸을 구겨 넣을 만큼의 틈이 생겼습니다. 내가 먼저 가. 넌 체격이 크니까 더 오래 걸려. 철조망 사이로 몸을 밀어 넣던 순간이었어요. 옷자락이 쇠철망에 걸리며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요. 멀지 않은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불쑥 터져 나왔어요. 빨리. 정희는 힘껏 태준을 끌어당겼고요. 철조망은 그의 살을 긁어 따가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철조망을 넘어서자마자요. 바로 앞에 두만강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8월의 강물이었지만요. 북녘의 물은 차가웠습니다. 헤엄칠 줄 알지? 네,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요. 주저할 틈 없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배낭 안으로 스며드는 물이요. 한 번 팔을 젓기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였어요. 등 뒤에서 고함 소리와 함께요. 총성이 밤을 갈랐습니다. 멈춰. 거기 서라. 순간이었습니다. 강 위로 튀어오르는 물방울 사이로요.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의의 외침이 물 위로 울렸습니다. 잠수해. 숨 참을 수 있을 만큼만 참고 다시 올라와서 숨 쉬고 또 들어가. 두 사람은요. 거친 숨을 억누르며 물 위와 물 아래를 반복했어요. 폐가 터질 것 같을 때마다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끝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총성은 점점 멀어졌고요. 강물 아래에 느껴지는 흐름이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끝에 단단한 땅이 닿았어요.
중국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이었어요. 그곳이 태준이 처음 밟은 다른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부터는요, 중국 공항과의 숨바꼭질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17년 8월 16일 새벽이었습니다. 중국 국경 인근이었어요. 강가의 숲속으로 몸을 숨긴 두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요, 허름한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차 안에는요, 중국과 조선족 브로커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뒤로 누워. 얼굴 보이면 안 돼. 바닥에 몸을 눕히고요,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쓴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차는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요, 작은 조선족 마을의 낡은 집 한 채였습니다. 창문에는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요,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요, 방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와 작은 탁자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 집에서 일단 일주일만 버텨. 절대 밖에 나가지 말고 소리도 크게 내지 마. 하루 2번이었어요. 간단한 음식을 가져다 주는 브로커만이요, 외부와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무뎌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브로커에게서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어. 동남아까지 다시 이동해야 해. 돈이 더 필요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미화 3,000달러였어요. 태준에게는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이름이 있었어요. 수진의 오빠였습니다.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람이요. 정희는 예전에 한번 그와 연락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과의 첫 통화였습니다. 낯선 국가번호가 찍힌 전화였어요. 까마득히 멀리 있는 나라에서요,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랑 같이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했던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요, 빠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잘 있습니까? 짧은 순간이었지만요, 서로에게 전해지는 감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태준은요, 수진의 근황을 최대한 자세히 전해줬습니다. 건강 상태요, 가족의 상황, 그리고 수진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한 오빠에 대한 그리움까지요. 전화기 너머에서요, 숨죽여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돈을 보내겠습니다. 제 동생 대신 꼭 살아서 한국에 오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동생이 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였어요. 브로커는 돈이 도착했다며요, 새로운 이동 계획을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그리고 태국으로 이어지는 도피 루트였어요. 낡은 버스요, 밤열차, 산길 도보 행군이었습니다. 여권도 신분증도 없이요, 국경과 국경 사이를 건너는 일은 언제나 불법 체류와 강제 북송의 위험이 함께했어요. 라오스의 허름한 방에서요, 몇 주를 더 숨어 지내는 동안이었습니다. 브로커는요, 마지막 관문인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갈 시점을 조율했어요. 그 사이요, 태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스마트폰을 빌려서 인터넷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가장 먼저 검색한 단어는요, 한국 그리고 유도였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요, 거리 공연,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과 카페,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훈련하는 한국 유도 선수들의 모습은요, 그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내가 다시 유도를 할 수 있을까? 마침내요,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태준은 한국 대사관의 철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동남아의 어느 나라, 주재 한국 대사관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들려오는 첫 한마디였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요, 참아왔던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무너졌고요, 태준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공항 건물이요, 줄지어 선 가로등, 새하얀 도로 선, 밤인데도 꺼지지 않는 도시의 밝기였습니다.
공기가 다르다는 말을요, 처음으로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입국 과정에서요, 통일부 직원이 건네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문장은요, 태준의 마음속에 평생 잊히지 않을 문장으로 새겨졌습니다. 임시 거처의 첫날 밤이었어요. 임시로 제공받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요, 그를 맞이한 건 침대, TV, 냉장고, 그리고 얼마든지 켜고 끌 수 있는 전등 스위치였어요.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지고 내리면 꺼진다는 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었나 싶었어요. 따뜻한 온수가 쏟아지는 샤워기 아래에서요,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살았구나. 이후 입소한 하나원에서는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 교육들이 이어졌어요. 은행에서 통장 만드는 법이요,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이제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요,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이었어요. 여기서는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탄핵도 됩니다. 북한에서는요, 지도자를 향한 비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현실과 정반대되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생들의 눈빛에는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였어요. 조금씩요, 이 새로운 나라의 규칙과 문화를 배워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준은요, 우연히 동네 유도 도장을 지나치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매트 위에서 구르고 넘어지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유도복의 하얀색이요, 매트 특유의 냄새였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각들이요,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혹시 다시 유도를 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도장문을 열고 들어간 그날이었어요. 태준의 두 번째 인생이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관장에게요, 북한에서 유도를 했다는 사실,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이력을 털어놓고 가볍게 기술 시범을 보였어요. 관장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술이 장난이 아닌데요? 보조 코치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날부터요, 태준은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고요, 저녁에는 유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금씩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월급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받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았거든요. 북한에서 50년 일한 돈을 한 달 만에 번 거예요. 첫 월급의 절반은 저축했고요, 절반은 브로커를 통해 북한의 가족에게 보냈어요. 한 달 후요, 가족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돈 잘 받았다. 건강해라. 그 짧은 메시지예요. 태준은 한참을 울었어요. 편의점에서의 첫 경험도 놀라웠습니다. 컵라면만 해도 20종류가 넘더라고요. 삼각김밥도 종류가 많고요. 다 먹어보고 싶었어요. 대형 마트에서는요, 이 시간 동안 구경만 했어요. 야채가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토마토, 오이, 상추, 배추 다 신선하고요. 북한에서는 시장에 가도 시든 채소밖에 없거든요. 삼겹살집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었어요. 고기가 무한리필이라는 거요. 북한에서는 고기가 너무 귀해서 명절에 조금 먹는 게 전부거든요. 그날 태준은 삼겹살을 20인분 먹었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는데도 계속 먹었어요. 언제 또 이렇게 먹어보나 싶어서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그는요, 여전히 운동선수 특유의 단단한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메달을 위해 버티던 눈빛이 아니라요, 누군가를 지키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한국에 정착한 뒤요, 태준은 결국 수진의 오빠와 직접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식당에서였어요. 동생이 괜찮아요? 제가 나올 때는 괜찮았어요. 건강했고요.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수진의 오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먼저 나와서 미안해요. 동생을 두고 온 게 평생 죄책감이에요.
그리고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수진 역시 긴 탈출 끝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뤄진 재회였어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요. 몇 년치의 눈물을 동시에 쏟아낸 그날이었습니다. 태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묵은 짐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지금 두 사람은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동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한편요, 코로나 시기에는 도장이 잠시 문을 닫았고요, 건설 현장 일도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요, 태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북한 유도 국가대표였던 자신의 과거요, 탄광에서 봤던 현실, 두만강을 건너던 밤, 하나원과 한국 정착 과정에서 겪은 문화 충격,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영상에는요, 북한 풍경을 낭만적으로 그리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탈북민들이 겪는 마음의 상처,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응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댓글로 응원을 보냈고요, 때로는 탈북민을 향한 편견 대신 공감과 지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선 말할 수 있잖아요. 힘들다, 고맙다, 살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요. 지금 태준의 꿈은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에요. 언젠가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유도 도장을 열어서 무료로 운동을 가르치고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아이들이 매트 위에서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요, 남과 북의 경계가 조금 더 낮아졌을 때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두 지역의 사람들을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말해요.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은요, 아주 단순했습니다. 태준 씨에게 자유란 무엇인가요? 잠시 긴 침묵 끝에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유는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어떤 말을 할지 스스로 고를 수 있는 것. 저는 그걸 목숨 걸고 얻었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저는 단 한 번도 탈북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 3월이었습니다. 태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왔지요. 무너졌어요. 장례식도 못 가고요, 마지막도 못 봤어요. 그게 너무 죄스러웠어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밥도 못 먹고요, 잠도 못 잤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요, 도장 아이들이 힘이 됐어요. 코치님 힘내세요. 그 말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답니다. 2021년 8월이었습니다. 태주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주민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 됐구나 싶었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의미했지만요, 후회는 없었어요. 슬프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자유로운 이곳이요. 2019년이었습니다. 태주는 전국 실업 유도 대회에 출전했어요. 5년 만의 대회였습니다. 결과는 은메달이었어요. 은메달을 받았을 때요, 그는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메달 딸 때는 안 울었는데요, 한국에서 메달 따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울었냐고 물었어요.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북한에서는 국가를 위해 메달을 땄는데요, 여기서는 저를 위해 땄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놀란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고르기 어려운데요, 굳이 고르자면 자유예요. 어떤 자유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모든 자유요.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자유, 먹고 싶은 거 먹는 자유, 하고 싶은 말 하는 자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 외에도 놀란 게 많았어요. 24시간 편의점이요, 택배 시스템, 깨끗한 지하철, 무료 의료 서비스, 인터넷의 자유였습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요. 북한에서는 검열된 정보만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유튜브 보고 싶으면 보고요. 뉴스 보고 싶으면 보고요. 마지막으로요. 태주는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느끼는 이 자유로운 일상이요.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고서라도 잡고 싶은 기적이라는 걸 한 번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더 나은 세상이 있어요. 자유로운 세상이요. 용기를 내세요. 미래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통일이요.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요.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거요. 그때까지 열심히 살 거예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고 싶어요. 지금요. 태주는 서울에서 유도 코치로 활동하며 탈북민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수진과는 2024년 가을 결혼할 예정이에요. 북한에는 여전히 2,500만 명이요.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을 꿈꾸며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이며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는 태준의 뒷모습을 봤어요. 당당하고 의젓했습니다. 한때 북한 유도 국가대표였던 청년은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 한 번쯤 더 생각해 보게 되셨다면요.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요. 더 많은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닿을 수 있는 길을 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